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 기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통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목적이 야, 그룹 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이거를 분석하는 목적이 하나, 두 번째는 얘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어? 이거 하나. 두 개를 본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마이닝도 쪼개면 크게 두 가지로 쪼갭니다. 하나가 지도학습이라는 방법이고, 영어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지도학습이라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뭐냐면 정답을 알 수 있어서 바로 피드백을 받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을 아까 전에 우리가 기계학습에서는 답하고 데이터를 같이 넣어놓으면 룰을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답을 알고 있어서 답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넣어주면 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룰을 찾아내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목적이. 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가 데이터가 정답이 없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교수님이 잠깐 얘기했던 그 연관 분석.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없는데 어떤 데이터만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나온 방법들이 연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군집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우리가 하면서 인간의 로직으로 이렇게 정답일 거야 라는 거를 계속 유추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하고는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인 분석? 요인 분석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reinforced learning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강화 학습이죠. 요즘 많이 이제 하는 그런 그 딥러닝 중에 하는 분야가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그래서 학습을 시켜주는데 강화 학습이죠. 잘하면 플러스 점수, 마이너스 점수. 알파고가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학습을 해서 승리를 하면은 승리하는 쪽에 점수를 계속 주면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이제 유도해서 나가게 되는 방법을 쓴다. 이런 개념이니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 데이터 마이닝하고 일반적인 기계 학습은 위에 두 가지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개념을 쓰고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거는 그 이외에 요즘 이제 딥러닝하고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많이 활발하게 쓰는 기법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슈퍼바이즈하고 언슈퍼바이즈드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도학습 목적입니다. 아까 전에 통계 분석에 쓰는 방법론의 목적하고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이 틀리다 그랬죠? 자, 이겁니다. 여기서는 분류의 목적이에요. 분류의 목적인데 뭐가 있냐면은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를 그룹핑을 나누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쪼개는 겁니다. 정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경영에서 쓴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적인 접근 방법으로 쓴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어떤 은행에서 이 회사가 그러니까 도산한 회사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회사인지를 구분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대출을 해줬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더니 어떤 회사는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돈을 빌려줬더니 어떤 회사는 도산했어요. 그럼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은행에 쭉 쌓여 있겠죠. 그러면 정답을 알아요. 미리 과거 데이터니까 과거에 쭉 봤더니 도산한 데이터와 아직까지 살아남은 데이터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의 종업원수, 연매출액 이런 정보들이 쭉 있겠죠. 그런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회사는 도산했다, 도산 안 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 정보가 이거예요. 플러스는 정상, 마이너스는 도산.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아까 전에 피처를 가지고 막 돌려줘요. 분석 기법이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라든가 뉴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로지스틱이라든가 이런 분석 기법들을 막 쓰면은 A와 B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게 뭐예요? 양쪽 다 정확하게 구분해주면 100% 구분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정확도죠. 그렇게 하는 분류하는 목적으로 정확도를 높여서 100% 이상, 그러니까 100%에 근접하게끔 정확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룰을 찾아내는 게 이 지도학습의 목적입니다. 차이 검정하고는 틀려요. 차이 검정은 평균을 구한 다음에 A 평균하고 B 평균 간에 그룹 간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얘는 그게 아니고 A인지 B인지를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두 개로 쪼개주는 거예요. 목적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분석 기법은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이냐 확률이냐 뭐 이런 거를 안 따지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쓸 거냐에 따라서 뭐 이것도 갖다 쓰고 저것도 갖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류 목적이에요, 얘는. 근데 예측 목적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도 회귀 분석을 쓰지만 지도학습에서도 회귀 분석을 써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통계학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뭔지를 찾아내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쭉 보고요. 어느 변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변수다를 찾아내요. 아까 전에 벡터 계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1에 가까운 거를 찾아내면 그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에 중점을 둬야지.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사회과학 쪽에서 통계 쪽에서 얘기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지도학습에서 회귀 분석을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광고비를 얼마를 냈는데 올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예측해줘. 이 방법이죠. 약간 목적이 틀리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회귀 분석 방법은 똑같아요. 그 안에 룰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로직하고. 근데 회귀 분석 방법에서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변수의 중요성의 관계를 주로 보고 그거에 대한 가설 검증하고 뭐 이렇게 인과관계 보면서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뭐가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막 연구하는 분야가 사회과학 쪽에서 통계학을 가지고 쓰는 방법이라면 지도학습이나 이런 이쪽에서 사이언스 쪽에서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값이 얼마 정도 나올 거야. 예측하는 값을 찾아내고 그 값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룰을 찾아내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는 방법인데 그러면 지도학습을 분류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통계학에서 t-테스트가 여러 개 있듯이 얘도 여러 개의 분석 기법이 있는데 그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비지도학습은 뭐냐면 그게 없어요. 결과를 몰라요. 모르고 값만 주어져 있어요. 변수만. 그러면 이 변수들을 그룹핑해서 묶어주는 건데 이게 군집 분석인데 문제는 이게 2개 그룹이 맞는 건지 3개 그룹이 맞는 건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뭐든 이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어떤 결론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쓰면 지도 학습을 쓰는 게 더 맞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결론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분석해야 되려 그러면 군집 분석이나 아니면 연관 분석이나 뭐 이런 거를 써야 됩니다. 결과가 없으면은 못 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강화학습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쓰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 줬던 그 분석 기법들입니다. 무지 많죠. 이게 기계학습하고 데이터 마이닝하고 분석 기법은 거의 같은 걸 쓴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도 보면은 여러 개가 있고요. 어떤 분석 기법은 예측에도 쓰이고 분류에도 쓰이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분석 기법이 A만 쓰는 게 아니고 분석에도 쓰고 예측에도 쓰고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걸 쭉 설명을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업에서도 문제를 딱 갖고 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어떤 분석 기법을 써서 해결해 줄지를 결정해서 해결해 주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모델의 평가와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통계에서는 확률을 이용해서 맞다 틀리다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는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확률값을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분석하냐면 테스트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를 쪼개요. 그러니까 원 데이터가 있으면 원 데이터를 7:3이나 6:4로 쪼갭니다. 쪼개서 반은 룰을 만드는 데이터로 쓰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룰을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넣어봐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거를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그럼 100개를 이렇게 쪼갭니다. 70개, 40개, 30개 쪼개요. 얘는 테스트용 데이터입니다. 얘는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 그래서 룰을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이 데이터를 넣으면서 계속 룰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얘가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이 있죠. 정답하고 룰을 하나를 만들어줘요. 첫 번째 룰. 막 돌려서 1번 룰을 만들어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 정확도랑 비교해요. 예측합하고. 그럼 얘가 한 40% 나왔어요. 내가 뭐 틀렸네? 이 룰을 바꿔주고 다시 또 돌려줘요. 그럼 얘가 한 50% 높아지죠? 해서 얘가 최대한 높아지는 데까지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이 데이터를 70%를 씁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서 원 데이터를 갖고 와봤더니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에는 과접합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통계적 수치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최고적화되는 룰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다 맞춘 다음에 이 30개를 넣어요. 넣을 때는 이 룰을 수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얘도 다 맞추고 얘도 다 맞추면 가장 퍼펙트한 룰.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검증이라 그래요. 통계에서는 확률값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검증해주는 개념이고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정답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얼마만큼 정확도를 많이 맞추느냐. 즉 100개 중에 100개 다 맞췄다. 실제 값하고 우리가 구한 룰을 만들어준 룰이 100대 100 다 맞췄다. 그럼 가장 퍼펙트한 거고 최소한 90% 이상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룰이 100%에 가깝도록 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룰이 만들어질수록 계속 학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에서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낼 때는 어떻게 하냐? 정확도가 지난번에는 다른 논문에서는 뭐 75%였는데 내가 룰을 개발해서 피처링도 새로 만들어주고 룰도 새로 만들어줬더니 정확도가 80%로 올랐어. 기존 거보다 5% 상승했네? 그러면 이제 그게 논문화 되는 거죠. 이쪽 룰에 의하면. 그게 통계 논문하고 이쪽 논문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검증 방법에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